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은 하늘고등학교 꽃길 영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이 답답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앞에 꽃길이 기다리고 있으니 스스로를 조금 더 믿어주세요. 승호쌤은 항상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먼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고조선 건국 이야기는 다들 잘 알고 있나요? 자신만만한 표정 좋은데요. 그렇다면 고조선은 언제 건국됐을까요? 언제 건국됐어요? 옛날에? 옛날이긴 하죠. 근데 정확한 연도가 있어요. 언제? 바로 기원전이니까 BC겠죠. 기원전 2333년에 건국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런 연도 외워야 되나요? 당연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그래, 바로 옛날에 이렇게 시작하죠. 옛날에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하늘을 다스리는 존재가 누구예요? 바로 환인이라는 존재였는데 그 환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셋째 아들이라고 알려져 있는 환웅이 있었는데요. 자, 환웅은 첫째 아들이 아니다 보니까 하늘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나요? 없겠죠. 그래서 내가 이 하늘나라를 떠나서 어디에 가서 내가 사람들을 다스려 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딱 적당한 장소를 찾아서 이제 거기로 내려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환웅을 따르는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게 되는데요. 자, 이들은 옷이 아니고 풍백, 우사, 운사예요.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그리고 비를 다스리는 우사, 그리고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 이들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 말고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가게 되는데 하늘에서 왔다라는 증거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그 증거로 무엇을 가져가게 되냐면 천부인을 가지고 내려갑니다. 천부인은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첩부인이에요. 자, 그리고 환웅이 내려가서 나는 너희를 널리 이롭게 하려고 온 거야.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려고 내려온 거야 라고 하면서 홍익인간 뜻으로 자리를 딱 잡게 됩니다. 그때 환웅을 누가 찾아와요? 누가 찾아와? 그죠? 바로 곰과 호랑이가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왜 가만히 있어요? 지금 우리 이거 필기 노트잖아.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필기해야죠. 곰 그리는 거예요. 빨리 열심히 그리시면 됩니다. 네, 곰도 찾아왔고요. 그리고 또 누가 찾아와요? 저 호랑이도 찾아오게 됩니다. 곰과 호랑이도 그래야죠. 자, 곰과 호랑이가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이들은 환웅을 왜 찾아왔을까요? 뭐가 되고 싶어서? 맞아요. 인간이 되고 싶어서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환웅이 곰과 호랑이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인간이 되고 싶다면 자가격리를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자가격리요? 맞아요. 동굴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빛을 보지 말고 쑥과 마늘만 먹으면 너희가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곰과 호랑이의 혹독한 다이어트가 시작됩니다. 호랑이 버텨요? 못 버텨요? 못 버티죠. 그래서 못 버티고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곰은 버팁니다. 얼마를 버텨요? 372를 버텨요. 372라고 하는 건 3 곱하기 7은 그죠? 21이죠. 21일을 버티게 됩니다. 혹독한 다이어트 끝에 곰에게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요? 곰이 뭘로 변하는 거야? 곰이 여자로 변하게 되는 거죠.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곰은 왜 사람이 되고 싶었을까요?
다른 사람들, 인간들처럼 가정도 꾸리고 그런 인간답게 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누구랑 결혼해요? 바로 환웅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에서 누가 태어나냐면 단군 왕검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고조선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우리나라의 뭐 시조야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고조선의 건국 이야기를 살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이 이야기는 역사적 사실이에요? 아니면 허구예요? 허구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봐. 하나, 둘, 셋. 꽤 많네요. 자, 그럼 이거 역사적 사실이다. 조금 있네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에?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고매 후손이에요? 선생님을 보니까 좀 고매 후손 같은데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전승되잖아. 이어져 내려오게 되잖아. 그런데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실들을 전파할 때, 전달할 때 후대에 효과적인 도구가 뭐냐면 저런 이야기 안에 숨겨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승호쌤과 함께 이 안에 숨어있는 여러 역사적 사실들을 찾아볼 거예요. 자, 우선 우리 환웅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죠. 나는 하늘의 자손이야.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무슨 사상이에요? 그렇죠. 천손 사상입니다. 그리고 저기 옷 있죠? 풍배구사운사. 바람, 비, 구름. 이거는 뭐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산업에? 농사할 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 사회가 농경 사회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냥 내려왔어요? 뭔가 챙겨왔어요? 뭔가 챙겨왔죠. 천부인,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그러니까 무슨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건국 이념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환웅이 누구랑 결혼해요? 옥녀랑 결혼하죠. 이거는 곰이야? 곰이랑 결혼한 걸까? 우리 신석기의 신앙 뭐 배웠어요? 애니미즘, 샤머니즘, 그리고 맞아요. 토테미즘 이렇게 배웠죠. 토테미즘이 뭐야? 특정 동식물을 우리 부족의 수호신으로 생각하는 믿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곰, 호랑이는 진짜 곰, 호랑이가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그래요. 바로 곰을 토템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부족과 결합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토테미즘의 신앙의 흔적도 볼 수 있습니다. 끝났나요? 아니죠. 단군 왕검이라는 이름을 통해서도 무언가 알 수 있습니다. 단군이라고 하는 건 재단의 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의 지배자야, 정치의 지배자야, 종교의 지배자예요. 왕검이라고 하는 건 왕검, 킹검, 킹스워드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무슨 권력을 상징해요? 정치적 권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름이 합쳐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뭘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지금 고조선이라는 사회는 종교의 지도자와 정치의 지도자가 합쳐져 있는 그런 형태였던 겁니다.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재정이 일치된 사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때요? 건국 이야기를 통해서 고조선이라고 하는 사회가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자, 이렇게 건국된 고조선이 이제 강성해지기 시작합니다. 발전을 해 나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점점 강성해지면서 중국하고 대립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급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연과 대립하기도 합니다. 티어가 오른 거예요. 티어가. 자, 그리고 강성기에 국가의 시스템도 많이 체계를 갖추게 돼요. 그래서 누가 다스리는 국가가 되냐면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왕위가 세습된다라고 하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왕만 있으면 돼요? 신하들도 있어야 되잖아. 그 신하들도 그냥 뭉탱이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관직이라고 하는 것들을 마련해 놨어요. 상, 대부,
장군이라고 하는 관직들도 두고 체계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이것이 강성기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다가요. 이제 고조선의 세 번째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이 중에서는 시험에 조금 더 많이 나오는 시기인데요. 위만조선의 시기가 됩니다. 위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중국이 진에서 한나라로 교체가 될 때 진한 교체기에 고조선으로 넘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쪽에서 왔잖아. 그래서 얘한테 많은 권한을 주게 됩니다. 너 지금 고조선의 변방을 지켜 이러면서 군대를 주면서 저쪽을 변방을 지키게 하거든요. 그런데 위만이 배신 때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왕을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위만조선이라고 하는데 위만조선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게 돼요. 철기를 본격 수용한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때 고조선이 또 발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발전하게 되냐면 지금 중국에는 한나라가 있죠. 그리고 한반도 남부에도 국가가 있었어요. 그 두 국가 사이에서 중개무역을 통해서 번성하게 돼요. 중개무역이라고 하는 건 이쪽에서 필요한 물건, 저쪽에서 필요한 물건을 연결해주는, 그래서 중간에 이득을 보는 그런 무역이었겠죠. 자, 요랬던 고조선이요, 이제 멸망당하게 됩니다. 멸망은 BC 108년에 멸망하게 되거든요. 누가 쳐들어오게 되냐면 중국 쪽에서 한나라 무제가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수도였던 왕검성이 함락되면서 고조선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고조선에는 법이 조금 이따 살펴볼 거지만 8조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8개의 법으로 국가를 구성했었다라는 거야. 그런데 나라가 망했죠. 그러면서 한나라가 지배를 하게 되면서 법이 60여 조로 늘어나게 됩니다. 선생님, 법이 늘어난 거는 조금 국가가 체계를 갖춘 거 아닌가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냥 뭐 공부는 열심히 해. 그 다음에 뭐 PC방 가지 마. PC방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그리고 뭐 이거는 적당히 밤새 했지 마. 뭐 이런 것들 몇 가지 한정되어 있는 것들만 제한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하나 모든 게 제한되는 거예요.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은 3시에서 4시까지만 허용이 된다. 온라인 강의 이외의 것들은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짜잘하게 다 여러분들 옥죄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러면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한나라가 고조선에 무엇을 설치하게 되냐면요, 한 군현을 설치해요. 식민통치기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 군현 혹은 한 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하죠. 4개의 군을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멸망했는지까지 살펴봤는데요. 우리 몇 개의 주제는 더 살펴볼 거예요. 아까 우리 원래 고조선에는 몇 개의 법이 있었다? 그렇죠. 8개의 법이 있었다. 8조법. 그런데 그 8조법 중에 몇 개만 기록으로 전해지게 되냐면 3개만 기록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살펴볼게요. 어떤 법이 있었냐면 사람 죽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요. 자, 사람을 죽인다는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사람의 무엇을? 생명을 중시했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것도 초록색으로 쓸까요? 생명 중시. 그리고 남을 다치게 한 자는 무엇으로 갚아야 되냐면 곡물로 갚게 됩니다. 곡물, 곡식으로 갚게 했다라는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뭘까요? 남을 다치게 했어. 그러면 뭐가 손해가 난 거예요? 그 사람의 노동력이 손해가 나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노동력 중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으로 갚는 거야? 곡물로 갚는 거예요.
곡물로 갚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3초만 기다려줄게요. 하나, 둘, 셋.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얘들아, 만약에 한번 상상해봐요. 에스키모들이야. 에스키모. 에스키모들 같은 경우는 남을 다치게 하면 무엇으로 갚을 것 같아요? 만약에 몽골 초원에 있는 그런 부족이야. 남을 다치게 하면 뭘로 갚을 것 같아요? 저 에스키모들은 왠지 물고기 이런 걸로 갚을 것 같고, 그리고 몽골 초원에 있는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 뭐 말젖이라든가 양젖이라든가 양모라든가 이런 걸로 갚을 것 같죠. 그 말은 곡물로 갚았다라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래요. 바로 농경사회였음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전해지는 건 뭐냐면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아요. 근데 노비가 되기 싫으면 돈 50만 전을 내야 돼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맞아요. 노비가 있어. 이거 무슨 사회? 계급사회. 그리고 사유재산. 그리고 화폐를 사용했구나. 50만 전이니까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이래서 8조법 세 가지 모습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특징을 알아봤고요. 그런데 8조법에 대한 설명 뒤에 붙는 설명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고조선의 여자들은 모두 정숙하여 편벽되고 음란한 짓을 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 역시 고조선 여자들이 최고야 이런 걸까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편벽되고 음란한 짓을 하지 못하게 강요됐다라는 거죠. 그 말은 가부장적 사회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것이 강요되는 가부장적 사회였다 라는 것도 한번 추가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고조선 사회에 대해서 건국부터 멸망 그리고 8조법을 통해 본 고조선 사회의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요. 이제 철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국가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 나라의 성장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